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정보 혹은 군사 용어로는 첩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이버 공격이나 그 공격을 방어하는 우리 업무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이게 전쟁이나 개별적인 전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하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작전을 수립하는 거고요. 작전을 어떻게 수립할지는 우리가 알아내는 정보와 전략 그거에 대해서 그거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들의 상황이나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올지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응할 우리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보안을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적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공격 무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올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 즉 인텔리전스라고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먼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제 대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게 3D 인텔리전스 같습니다. 그 인텔리전스라는 시장이 이제 지금 들으시는 참가하신 오늘 하객분들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요게 우리가 지금 이미 인텔리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SIEM이나 ESM 등을 통해서 현재 우리 내부에 대한 정보를 다 모니터링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글자를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조금 망설였는데 말로 해도 되는데 이제 지피지기 백천불태 우리 이미 잘 아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성어라고 할 수 있고요. 뜻은 잘 아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우리는 그 백전불패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 성어의 뜻을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백전불패라고 했고요.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태라는 게 맞습니다. 위태로움에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지기 중에 지기는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ESM이나 심 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소개드릴 3D 인텔리전스라는 제품은 GP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걔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CNC 통신은 어떤 IP와 어떤 DNS와 어떤 URL과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되는 자기의 악성 행위를 위해서 배포시키는 악성 코드는 어떻게 전파시킬 거냐, 어떻게 전파시키느냐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한 발 앞서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지기로 돌아와서 우리 내부로 전송되는 악성 코드들에 대한 통계나 우리 보안 업무 하시다 보면 이런 요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CIO나 CEO 분들께서 현재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보안 상태에 대해서 좀 레포팅을 해달라. 요즘 랜섬웨어가 굉장히 많이 창궐 한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 그거 대응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 많으시잖아요. 여기저기 다 조사해야 되고 굉장히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3D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통계를 다 내드려서 손쉬운 검색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사전 대응과 사후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손자병법을 들으면서 전쟁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가장 군사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레이더가 이런 역할을 했겠는데 요즘 스텔스 시스템도 발달하고 요즘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공격처럼 레이더에 탐지 안 되는 이런 무기들이 발달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기능도 늘어가고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글로벌 호크를 굉장히 많이 운영할 만큼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조금 이런 공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드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사드의 무기적인 능력보다는 사드가 커버하는 북동아시아를 겨냥한 레이더가 굉장히 큰 염려고 자기들의 군사적인 정보나 이런 기타 정보들이 그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으로 저희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인텔리전스의 중요성은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고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공격자들은 공격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스캔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 취약점 공격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도스, 내 대역폭을 고갈시켜서 디도스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 형태라든지 스텔스형 공격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진보된 공격 형태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대응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봐야 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취약점 정보만 보면 됐었지만 요즘은 악성 코드 정보도 봐야 되고,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런 악성 코드의 코드 이런 것들도 보안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 조직이라든지 외부에 대한, 내가 악성 코드 하나를 분석을 하다가 이게 어째서 악성 행위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클루, 정보, 이게 왜 악성 코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구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텔리전스가 이제 보안 업무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흔히 디펜스 게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타워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특성이 일단 내가 방어할 지역을 할당을 받고 내가 방어 무기들을 설치를 하고 악당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처음 한 20판까지는 그냥 바로 내 마음대로 설치를 해서 다 막아집니다. 다 해보셨는가 보네요. 다 표정이 다 좋으시네요. 근데 한 20판 넘어가면 이게 막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20판에도 그거를 다시 한 20판 정도, 5판, 6판 정도 하면 이놈의 악당들이 어떤 형태로 내려오고 어디서 병목이 걸리고 어떤 형태로 자신도 공격을 하고 어디서 약해지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목에다가 보안 장비들, 여기서는 저희에서 입장에서는 보안 장비들은 네트워크 경계단에 대부분 다 설치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안 나올 때 서술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기다렸고, 그 부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 데피니션을 보면 이제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은 3D 인텔리전스 2019년이 되면 60%는 이제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요. 공격도 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공격의 형태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제가 살짝 빠뜨린 말씀이 잘 공격을 해왔던 만큼 지금의 악성 코드들은 또 스크립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다 말씀을 드려서 요 부분은 설명할 게 없는데, 이게 심하고 비교해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심에서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상대 공격자들의 정보를 잘 알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3D 인텔리전스에 대한 개론은 제가 좀 대충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오토포커스라는 3D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의 오토포커스 구성은, 이 그림은 저희 장비 쓰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다 잘 아실 텐데요. 팔로알토의 차세대 보안 플랫폼 기반에서 동작을 합니다. 어떤 조직에 저희 장비를 쓰시고 있으실 거고요. 거기에 알려지지 않은 APT 공격 대응을 위해서 와일드파이어라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샌드박싱을 쓰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포커스의 소스는 그 샌드박스, 클라우드 베이스의 샌드박스 와일드파이어입니다. 일단 내 조직에서 분석된 악성 코드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 DB화돼서 클라우드로 저장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정보가 내 조직뿐만이 아니고 현재 팔로알토의 와일드파이어 클라우드를 쓰시는 10,000개 이상의 고객에서 그 정보가 모인다는 거죠. 그 정보를 뿐만이 아니고 팔로알토에서 이제 분석되고 하는 그 URL 악성 코드, 피싱이나 마리어에 대한 URL 정보, 그리고 악성 코드 샘플,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다 모아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미국계 보안 벤더들이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는 그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그 그룹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들이는 정보들까지 다 해서 이제 글로벌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인텔리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제공되느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뒤에 데모를 준비했으니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앞에 태블릿에 나와 있는 게 대시보드 화면인데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가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얼마나 어떤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 메일인지 웹인지 아니면 뭐 서드 파티의 서비스, 우리가 사용하는 사스 서비스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가 하는 통계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 우리 그 네트워크 경계의 어떤 방화벽을 통해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주고, 그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소스 지역들의 지오그래피컬 인포메이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이제 노랗게 조금 이렇게 그 표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좀 강력한 게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그라는 건데요. 악성 코드 캠페인이라든지 악성 코드 공격에 대한 그 특성을 일일이 분석하시기에는 또 규모가 큰 조직이면 그것도 가능하세요. 저희 프라이빗 태그 기능도 제공을 해서 그거를 자체 태그화하실 수 있는데, 저희 유니42라는 그 위협 분석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다 태그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라키하고 케르베라는 랜섬웨어가 굉장히 국내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악성 코드의 특성을 찾아서 우리 내부 조직에, 옛날에 심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 룰을 가지고 있을 때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 특정 악성 코드에 대해서 무방할 겁니다. 그런 태그를 적용시키고 우리 내부에 어떤 악성 코드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프라이어리티, 우리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대응해 보시면 무수하게 많은 취약점 공격들이나 악성 코드들이 조지고 내오는데, 이게 어떤 게 지금 가장 우리한테 큰 위협을 주는지 그런 거 통계 내기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통계를 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공격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어떻게 외부하고 CNC 통신을 하는지, 그리고 드랍 바이 다운로드는 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배포지에서 배포를 하는지 그런 정보,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공격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로 보시게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능은 제가 살짝 뒤에 데모를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협에 대한, 먼저 아까 세 가지 기능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순위 도출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그 베이스로 팔로알토에서 제공하는 3셋에 대한 태그를 가지고 그런 해당 태그들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우리 조직에 어떤 공격들이 일고 있는지, 굳이 심에다가 코렐레이션 룰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3셋에 대한 태그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돼서 탐지된 우리 내부로 들어왔다고 탐지된 로그에 관해서는 와일드파이어 샌드박싱 분석 레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공격이 실행됐을 때 어떤 행위들, 프로세스는 어떤 행위를 하고 파일 액티비티는 어떤 하고, 특히 랜섬웨어 같은 게 특징이 보면 파일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파일들을 다 암호화 시켜버리니까요. .osirs라고 하죠. 그거에 요즘 신종 라키나 케르베에 감염되면은 파일이 난수 이름으로 변하고 확장자가 OSIRIS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한 500개 정도, 600개 정도 이렇게 그게 생기면 이제 랜섬웨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석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 사이트 IP, 그걸 사전에 알고 차단할 수 있는 IOCS라고 하죠. Indication of Compromised,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정 공격에 대한 그 태그 안에 또 디스크립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은 어떤 것을 타겟한 공격이고 대상은 어떤 것이며 어떤 행위들을 하고 윈도우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격에 대한 맥락을 분석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태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크립토월, 그리고 블랙포스, 이런 것들이 다 태그화 되어 있습니다. 팔로알토 유니42 팀에서 제공하는 태그를 가지고 검색의 인자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태그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악성 코드들을 분석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계시다면 샌드박스 리포트를 통해서 요런 인자들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다 하고 프라이베이트 태그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팔로알토의 오토포커스 사용자들하고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분석했으니 이거 활용하세요 하고 이렇게 태그, 프라이빗 태그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HTTP 리퀘스트나 파일 액티비티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이런 태그들을 구성하는 인디케이터들을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그 와일드파이어 레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에 대해서 개별로 분석한 레포트고요. 실제로 찾아보시면 락키 랜섬웨어 하나만 검색해 보시더라도 파일 해시 값이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옵니다. 그만큼 변종도 많고 해시 값만 변경된 악성 코드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조직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오토포커스의 메인 기능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 분석된 우리 조직으로 들어온 악성 코드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거는 약간 사후 대응 같은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더 피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위협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 어떤 공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공격들이 어디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어디를 통해서 CNC 통신을 하더라 그런 정보를 얻어서 미리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자들을 뽑아서 우리 보안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더 나아가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전체 수신하는 글로벌 위협 정보까지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팔로알토 와일드파이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10,000고객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제공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게 되면요. 먼저 우선순위 우리 내부 조직으로 들어오는 많은 공격들 중에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프라이어리티 도출을 해서 이 공격들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콘텍스트 이해 그리고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액션까지 제공해 드리는 게 오토포커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그런 거에 대한 소소한 서포트 내용들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되게 교과서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는데 되게 크게 와닿으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데모를 준비해 봤거든요. 요거는 이 오토포커스의 굉장히 많은 활용도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것만이 아니다라고 조금 그런 오해는 조금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이제 대시보드를 보시면 상단에 마이 오가니제이션 그리고 마이 인더스트리 그리고 글로벌 올에 대한 그 탭이 따로 제공되고 있고요. 먼저 마이 오가니제이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 오가니제이션 탑 어플리케이션이란 건 악성 코드를 전송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악성 코드를 가장 많이 전송하는 거에 대한 탑 10 리스트고요. 탑 마리어는 우리 내부 조직으로 들어오는 마리어 지금 해시 값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마리어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파이어월이라는 건 우리 조직에도 방화벽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지 이 인자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저게 기준으로 필터링 드릴다운돼서 추적하실 수 있는 UI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태그 기준으로 어떤 공격들이 우리 내부를 위협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그런 태그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요거는 이제 팔로알토 유니포리티 팀에서 악성 코드 분석한 그런 자료들을 링크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우리 조직의 보안 담당을 운영하면서 염려되는 공격이나 염려되는 그런 위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얼러팅을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설정해놓은 얼럿에 대해서 그 위협에 대해서 얼럿을 해주는 이런 UI도 대시보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인 기능이고요. 실제적인 기능은 가장 강력한 게 저는 오토포커스에서 올바른 컨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제가 KR뱅커라고 혹시 악성 코드 들어보셨어요? 국내에서 올해 16년 중반에 굉장히 명예를 떨친 금융권 인터넷 뱅킹 계정하고 인증서를 달치하는 형태 악성 코드거든요. 이 인자들을 이미 저희 팔로알토 유니포리티에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운영하시는 내부 조직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좀 준비했던 게 팔로알토 글로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팔로알토가 데모 장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모인 악성 코드 중에 그중에 KR뱅커인 거고
데스티네이션이 대한민국인 거, 이 파일이 전송된 지역이 대한민국인 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결과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요즘은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뭐 드로퍼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실제로 그 드로퍼를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하는 악성 행위를 실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그가 두 개, 세 개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색 인자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검색 창도 지금 듀얼로 했잖아요. 100개 이상도 엔드 조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봤는데, 이제 아까는 그냥 시간 단위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한 거고요. 어디서 와서 이 공격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전달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추적을 위해서. 그래서 세션 탭을 클릭을 하면 각 개별 전송된 악성 코드에 대한 세션 정보들이 포함되고,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컨트롤, 데스 컨트롤이 다 보이고요. 근데 CD 스페이스라는 툴은 우리 법령적으로 사용하는 버추얼 CD 툴이잖아요, LCD 돌리는. 근데 왜 이거를 팔로알토에서는 악성 코드라고 하지?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추적을 할 때 이거를 보고도 팔로알토에서 악성 코드라고 했는데, 보안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악성 코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확인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션을 클릭을 하면 분석이 나올 겁니다. 먼저 팔로알토 와일드파이어가 분석했을 때 이건 마리오다. 근데 세션 정보를 보니까 update.cdspace.com이에요. cdspace 정식 사이트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오탐 아니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수집해야지. 원래 이런 거 하려면 막 구글링하고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이제 파일 아날리시스 쪽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해당 같은 해시 값에 대해서 바이러스 토탈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다른 벤더들도 이 해당 해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내는지 보시면 실제로 작은 숫자가 안 보이겠지만 55개 벤더 중에 47개 벤더가 이건 악성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악성 코드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cdspace.com 이 사이트에서 내려왔다는 건 이 웹해킹을 당해서 이 URL이 임시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cdspace를 배포하는 그 다운로드 링크가 악성 코드 전달에 악용이 된 거죠. 그러면 요 cdspace.com 접속하는 페이지를 일정 기간 차단한다든가, 내가 스케줄 기반의 정책 같은 걸로 한 달 동안 차단해놓고 아니면 내가 확인될 때까지 차단해놓고 나중에 이 페이지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적하시다가 또 KR뱅커가, 지금 KR뱅커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KR뱅커가 뭐지? 하고 의문을 가실 수 있지만 아직 한글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KR뱅커는 한국을 타겟으로 한 금융권 크리덴셜, 금융권 계정 정보와 PKI 인증서를 탈취하기 위한 악성 코드고, 이메일로 드라이어라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실제 이 KR뱅커라는 악성 코드가 전달이 된다라는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악성 코드를 규정 짓는 이 악성 코드의 공동된 행위들도 이쪽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접근하는 CNC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내부로 들어왔던 해당 악성 코드에 대한 요 같은 분석 레포트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대시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검색한 결과에 대해서 특정, 예를 들자면 부산지사가 있고 서울지사가 있고 전주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나 부산지사에 대한 이런 대시보드 통계만 보고 싶다 할 때는 필터 건 내역에 대해서도 스태티스틱스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고 직관적으로 그걸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걸 제가 살짝 동영상 데모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게 거의 이제 마지막 요거 뒤에 슬라이드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쭉 봤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실제 UI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저기 동영상 플레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데스티네이션 IP부터 컨트리 그리고 URL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특정 URL에서 우리 내부로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먼저 가장 유용한 태그에서 KR뱅커 혹시 크립토라커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그걸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KR뱅커를 선택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 보시면 코리아라고 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 쪽에 공격하게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는 게 되고요. 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마이 샘플, 인더스트리 샘플, 글로벌 샘플 이 마이 샘플은 우리 조직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굉장히 많죠. 같은 건데도 해시 값도 다르고 파일 사이즈도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세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d 스페이스 8.exe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중국에서 FTP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조금씩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악성 코드 이거는 이제 전달 속성이 될 테고요. 이제 세션 서머리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조금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 다운받은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메일로 전달이 있으면 보낸 사람의 메일, 받은 사람의 메일까지 다 표현해 드립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오토포커스가 제가 지금 데모 준비한 게 크게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조직에 맞게 데모를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모를 준비했던 게 저희 파이낸스 커스텀 그 금융 고객한테 이제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좋게 생각을 괜찮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저희가 부스에서 시연해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뭐 악성 코드나 아니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쪽 방문해 주시고 아니면 뭐 따로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 정보는 없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싶은 악성 코드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오셔서 하면 제가 실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는 어디까지 간?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결과가 쉽게 나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실제로 이런 거 분석하려면 구글링을 몇 시간 동안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바이러스 토탈이야 페이지 하나 해시값만 알면 나오지만 실제로 악성 코드들이 했던 행위, 파일 액티비티에서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런 악성 인자들을 IP, DNS, URL 기준으로 익스포트 리스트로 뽑으실 수도 있으세요. 모든 액티비티를 익스포트 리스트로 뽑으실 수 있는데 제가 IP, URL, 도메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세 개의 인자를 가지고 팔로알토 차세대 보안 플랫폼에 다이나믹 어드레스 그룹 정책으로 바로 연동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익스포트 리스트를 통해서 CSV 파일을 받아서 임포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동화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 마인멜드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인멜드는 뭐냐? 이런 3D 인텔리전스 제품군들의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멜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오토포커스의 익스포트 리스트에 대한 마이너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이너에 접근을 해서 내가 방금 악성 행위라고 분류를 한 그 정보들을 다 마인멜드로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인멜드는 설정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을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로알토 차세대 보안 플랫폼으로 그런 인자값들을 제공해서 자동으로 정책화,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일하는 게 아니고 분석 시스템에서 내가 분석을 해서 이건 내가 좀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전택이 업데이트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제가 초반부에 SIEM하고 ESM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
상관관계 룰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룰도 퍼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임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로그는 잘 받아줘. 우리 로그 통합은 잘했어. 근데 이 로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건데, 여기서 항상 막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르베 랜섬웨어를 내가 막으려고 하는데, 이 캐르베 랜섬웨어라는 놈의 상관관계, 이 행위 패턴을 알아야 그걸 상관관계 룰로 만드는데,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심하게는 이틀 이상 그 상관관계 룰 그 증적, 아까 IOCS 그거 찾는다고 구글링하고 뭐 분석 레포트 보고 했던 적도 있는데, 실제로 분석된 우리 조직에 들어온, 우리 조직을 위협하는 실제 악성 코드 행위를 분석한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임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거를 해결하는 걸 티켓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뭐 취약점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해소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티켓팅 시스템과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오토포커스 3 인텔리전스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꾸 초장에 조금 진행적인 이슈가 있어서 조금 번거롭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했던 말 하면서 물러나고 싶습니다. 지피지기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조직의 보안에 위태로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